자, 가슴 성형 고민하시다 보면 정작 상담실에서는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부터 막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검색하시다 보면 이제 여름에 수술하면 덧난다, 그리고 엄청 아파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흉터는 평생 그대로 남는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10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 상담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만 보셔도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 수술해도 될까요? 여름에 가슴 성형하면 덧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여름에 수술 결정하시기가 좀 주춤하시죠. 사실 땀이나 더운 날씨 자체가 상처를 안 좋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가슴 수술 상처는 사실 한 4c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 흡수력 좋은 드레싱 제제를 쓰기 때문에 땀 자체는 상처 관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일주일 정도 샤워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압박해 두는 게 제일 힘든 건데요. 괴롭긴 한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요령껏 잘 지내다 오시거든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절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처나 회복 기간은 사실 똑같으니까 더위만 좀 견뎌내신다면 낫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여름에도 수술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호자 없이 가슴 성형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슴 수술할 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수면 내시경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보호자 없으면 내시경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슴 성형은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보호자 동행 여부는 마취 방식과 병원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자분이 계셔야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마취의 정도나 회복 정도, 그리고 병원에서의 어떤 경험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케어해 드리다가 안전하게 귀가가 가능하시는 상태를 보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귀가하실 때만이라도 보호자분이 오시면 수술하는 날은 좀 마음이 좀 놓이는 편이고요. 중요한 것은 병원마다 이런 경험과 방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수술 전에 병원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게 잘 수술 받고 안전하게 잘 귀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은 많이 아픈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안타깝지만 가슴 확대 수술은 꽤 아픈 수술로 알려져 있고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실제로도 한 5일 정도는 꽤 아파요.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만, 그래서 이 초반에 이 통증을 잘 조절하면 많이 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안 아픈 주사나 진통제 마취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대신 아픈 만큼 만족도가 또 어마어마하니까 힘들더라도 좀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슴 수술은 가슴 확대 수술만 있는 건 아니죠. 보형물 제거술이나 교체술, 보형물 재수술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확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길면 한 이틀 정도 아프고요. 거의 안 아프셨다는 분들도 많이 뵙고 있습니다. 너무 강렬했던 이 첫 수술의 아픔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재수술 너무 겁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슴 수술 후의 회복 기간은요, 일상의 복귀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안 아파야죠. 확대 수술은 보통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형물 제거나 재수술, 거상수술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면 아픈 게 확실히 나아집니다. 출근이 가능한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일주일은 좀 무조건 쉬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수술 받으시는데 일주일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아이를 언제부터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무거운 건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술 후 2주까지는 피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달은 공주님처럼 여왕님처럼 좀 잘 지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2주까지는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리 수술 잘해도 피나서 피차고 붓고 가슴 부어오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흉터가 많이 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가슴 수술 흉터는 길어야 뭐 4cm 내외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이제 열심히 수술하게 되고요. 큰 보형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터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손상이 생겨요. 수술 후에 이 다친 피부들을 이제 바로 봉합하면 안 예쁘죠. 그래서 정교한 가위로 수술 잘 끝나면 이 다친 피부들은 잘 오려내고 예쁘게 봉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있던, 다시 수술하는 경우에 예전에 있던 흉터들은 이제 제가 싹 제거하고 새로 봉합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실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번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는 실로만 잘 봉합해서 일자로 예쁘게 나으실 수 있게 잘 봉합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흉터는 이제 수술하고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좀 붉게 보이고 선이 보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좀 안 이쁘죠. 그래서 계속 연고 바르고 흉터 레이저 하면서 매달 지켜보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줍니다. 아주 예쁘게 낫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 가슴 보형물은 이제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나요? 뭐 10년 주기로 바꿔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가슴 보형물은요,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없으시면 영구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말은 예전 식염수 보형물 때 나왔던 말이고요. 제가 영구적이란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반영구고 요즘 보형물은 30년 정도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문제 없으시면 쭉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성형 후에 임신이나 모유 수유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슴 성형 후에 임신이나 모유 수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큰 문제 없으니까 임신이나 모유 수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처짐이 있는데 수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더 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남은 인생 이 처진 가슴 바짝 올려드리는데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얼굴 피부 관리 하시는데도 이 보톡스, 울세라, 뭐 고주판 이런 실 리프팅 이런 것들 사실 전부 이 얼굴 피부 처짐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도 누구나 예외 없이 처지게 돼요.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처지고요. 보형물을 제거하면 더 눈에 띄게 처지게 되죠. 네, 그렇다고 막상 처짐 수술을 하시려고 하면 또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걸리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흉이 길게 생기게 되는 게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해도 다시 처질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럼 반대로 흉을 최대한 줄이고 가슴을 더 단단하게 고정해서 생기 있는 모습을 오래 유지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처짐을 교정하면서 수술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있고, 이렇게 처짐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보형물을 제거해도 혹은 확대를 해도 재수술을 받으셔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짐을 확실하게 교정하면서 다른 수술들을 받거나 가슴 모양을 살펴보시면 훨씬 만족도가 좋아집니다. 처짐이 있는 분들은 꼭 처짐 교정 받고 수술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수술 후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샤워는 일주일째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방수 테이프도 해봐드리고 피부 본드도 해봐드리고 했는데요. 피부 자극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 샤워 후에 이제 가슴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꾹 참고 계시다가 샤워하신 분들이 사실 결과가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샤워는 무조건 일주일은 꼭 참아 보시는 걸로 가시죠. 자,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10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수술 후에 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 아프시면 운전이 가능하시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주일 후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술, 담배 피우면 정말 안 되나요? 네,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붓기를 늘립니다. 자, 담배는요,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작은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요,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요,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구축이 잘 생깁니다. 요거는 입증됐어요. 그래서 담배는 최소한 두세 달은 무조건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다룬 질문들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뭐 계절이라든가 통증 회복, 자잘하지만 중요한 실무적인 질문들입니다. 미리 알고 오시면 상담 시간을 좀 더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내 몸 상태에 맞는 답은 결국 뭐 직접 상담을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질문 모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